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북경 천안문 광장 인근에서 검은 연기가 대량으로 피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불길한 징조를 연상시키는 이 장면은 최근 중국 각지에서 잇따라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하늘에는 붉은 빛의 띠가 나타나고 섬서성에서는 하늘 전체가 붉게 물드는 현상이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태양이 3개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기둥과 붉게 변한 식물, 짙은 안개와 이상 진동 등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도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구와 홍수, 태풍, 감염병 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일부 명리학자와 민간에서는 2026년 하반기가 매우 불안정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교변의 시기를 앞두고 나타나는 하나의 경고일까요? 오늘은 최근 중국 각지에서 포착된 이례적인 현상들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대박. 한밤중에 붉은 불빛띠가 나타났어. 이게 대체 뭐지? 공개된 또 다른 영상에서도 하늘에 붉은 빛이 길게 퍼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빛의 방향과 색깔이 일반적인 야간 조명과는 다르게 보이면서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섬서성입니다. 오늘 하늘이 붉게 물들었는데요. 대략 20분 넘게 이런 현상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태양이 3개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태양이 3개나 보여요. 보세요. 요 며칠 사이 이 영상이 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물기둥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먼지 회오리 바람이라면 당시의 날씨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네이도는 강한 뇌우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먼지 회오리 바람은 맑고 덥고 건조한 날씨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 속 이 먼지 기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지금 이 마을에 왔는데 저희 외숙모도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올해 설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이 마을에서 11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서도 벌써 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만 보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미처 받아들일 틈조차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크게 와닿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벌써 3명이나 세상을 떠났거든요.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아이들 학비 같은 문제 때문에 압박이 너무 큽니다. 모든 사람에게 앞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도망가, 빨리! 와, 세상에. 산에 불이 붙었고 석탄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물과 반응한 겁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소 보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자연 환경 속에서 쉽게 보기 힘든 현상이 촬영됐습니다.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최근 중국 곳곳에서 공개되는 여러 이례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로 소개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평소와 다른 자연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 인터넷에는 출처와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각종 이상 현상, 영상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각종 기이한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명리학자 요미연은 2026년 하반기는 세상 일을 예측하기 어렵고 여러 혼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음력 7월 이른바 귀신의 달에는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사회적 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민간 해석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7월과 8월에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홍수와 폭우가 잇따르며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태풍이 이미 강소성에 상륙했습니다. 바비를 과대평가하는 건 괜찮지만 돌핀만큼은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문제는 연이어 발생하는 폭우와 홍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명리학자들은 하반기가 오의 운으로 접어들면서 오화가 서로 충돌하고 상극하는 기운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행에서 오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금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금은 금융과 호흡기, 규칙과 안정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사회적인 감정도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충돌과 대형 화재, 극심한 폭염, 심혈관 질환 등의 문제가 잇따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간에서는 2026년의 가장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음력 7월은 예년과 달리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이른바 일식과 기문이 겹치는 시기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명리학자 사원근 역시 음력 7월은 2026년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로 꼽았습니다. 민간 신앙에서는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한 시기를 음력 7월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음력 7월 1일은 이른바 귀문이 열리는 날로 여겨집니다. 그는 올해의 경우 귀문이 열리는 날과 계기 일식이 겹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송나라 시기에 계기 일식이 나타난 뒤 왕조가 멸망했다는 기록을 언급하며 이른바 혈광지제, 즉 피를 보는 재앙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와, 이곳은 절강성 온주시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처마 아래에 있습니다. 완전히 탁 트인 야외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와, 바람이 너무 강해서 제 몸이 뒤로 밀릴 정도이고 비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요미연은 전쟁이 계속되고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에너지 부족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금융시스템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여러 업종에 도산이 잇따르고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된 이후 중공 당국이 관련 진실을 계속 은폐해왔다고 주장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중국에서는 호흡기 감염병이 다시 대규모로 확산하면서 각지 병원이 환자로 가득 찼다고 전했습니다. 2025년에는 북경과 상해, 천진, 무한, 서안, 시안 등의 어린이 병원에서 하루 진료를 받는 아동이 10,000명을 넘는 상황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도 감염병 확산이 멈추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이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했으며 6월 한 달 동안에만 약 7만 9천 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반면 7월 관련 통계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된 예언가 정사강은 과거 2026년이 인생의 거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순탄하게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의 큰 고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장벽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올해는 마치 큰 시험과도 같습니다. 이 시험을 넘지 못하면 도태될 수도 있지만 잘 넘긴다면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사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6년이 간지상 특정한 속성을 가진 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해에는 이른바 불의 기운이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날씨가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행에서 불은 하나의 에너지이자 격동과 불안정한 상태를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불은 허하고 빠르며 격렬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며 불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자신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해 뜨거운 용암이 분출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과 같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지금 세계의 상황 역시 이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상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 전체가 조급해졌으며 각종 충돌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운이 축적돼 2026년에 정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과 충돌, 가뭄과 폭발 등도 모두 불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각각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행의 기운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여 동안 한편에서는 광범위한 가뭄과 갈라지는 대지, 농작물 흉작을 목격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례 없는 폭우와 홍수로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사강은 2026년에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규칙, 질서 전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편법과 속임수, 사기 등을 통해 쌓아 올린 것들은 이 거센 불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시대 변화 속에서 가장 쉽게 도태될 수 있는 사람은 네 부류입니다. 첫째는 사고방식이 굳어 변화에 적응하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마음이 지나치게 조급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고 요행만 바라며 도덕적 기반이 약한 사람입니다. 넷째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가족 간 유대가 약해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닥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정사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인식을 새롭게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을 수양하고 덕을 쌓으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거나 유명해지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선도 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원인을 심느냐에 따라 결국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026년은 단순한 재난의 해가 아니라 극단적인 선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태될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불길을 딛고 새롭게 거듭날 것인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주장입니다.
원음 없이 공개된 마지막 영상에는 최근 중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와 기이한 현상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폭우와 홍수, 강풍과 이상기상,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연현상까지 여러 장면들이 겹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과 그렇지 않은 현상, 그리고 민간의 해석이 뒤섞여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근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이 단순한 자연현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살펴본 장면 가운데 상당수는 기상현상이나 대기광학, 자연환경의 변화 등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까지 연결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여러 개의 태양이 보이는 현상, 거대한 기둥과 짙은 안개, 폭우와 홍수, 태풍과 감염병에 대한 우려까지 여러 현상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2026년 하반기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리학과 민간 신앙의 해석은 과학적 예측과는 분명히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조급함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편법과 속임수, 욕심에만 의존하기보다 도덕과 양심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도 담고 있습니다. 재난이 실제로 닥칠 것인지 예언이 얼마나 맞을 것인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와 사회적 혼란이 잦아지는 시대에 위험에 대비하고 가족과 건강을 지키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일입니다. 정사강의 표현처럼 올해가 하나의 큰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는 결국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2026년 하반기 중국 곳곳에서 어떤 변화와 현상이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